장윤수 기자 나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그게 매우 정말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취재가 그래서 어디까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우리 다 특정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짐작 정도 할 수. 여러 검사장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의 특정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장윤수가 그 검사 쪽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은 작업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 사이드의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진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서 정부 쪽 사이드에서 나왔다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기정사실로 마치 인정하고 방송을 진행한 듯한 뉘앙스다라는 게 이 친명계 의원들의 격앙된 비판의 포인트고요. 급기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다 라는 얘기까지 언급했다. 영린을 건드렸다.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안용환 의원님, 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해요?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결국은 프랑켄슈타인을 해치는. 그래서 누가 프랑켄슈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어준 측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키워줬는데 저럴 수 있어? 저기 괴물이 말이야 날 잡아먹으려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프랑켄슈타인 게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팬카페에서는 김어준 씨를 반명 수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전날 6월 3일 전날 6월 2일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결국 김어준을 키워줬는데 김어준이 나의 역공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홍모 기자가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사실이라면은 탄핵 사유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사실이라면 전제했죠. 사실이라면 저건 직권남용에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공직자들에게 그것도 사법 체계를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강요를 한 게 된다면 탄핵 사유 맞지요. 그 얘기를 듣던 진행자 김어준 씨는 그 대통령 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짐작이 된다. 맞장구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어준 씨가 뉘앙스가 보면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러나 이제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는 현 여권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나오고 뭐 특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공소 취소 이야기가 공견하게 나도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재판 문제 때문에 국정이 흔들리고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제발 내 임기 중에는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임기 끝나고 나면 나 선거 재판 받겠다. 본인 무죄라면 떳떳하게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4심제 만든 거 아닙니까? 4심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고 한다면은, 또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받아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은 다 공소 취소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깜빵에 있는 사람들 다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들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럼 공소 취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 취소를 자꾸 제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런 의혹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고 그러면 이런 의혹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진영 내의 공방까지 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아젠다가 돼버린 겁니다. 여 공방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방송의 신뢰를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정인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인이 다수의 검사장들에게 고위 간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지만 어찌됐든 또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상황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과 지금 현 이재명, 친이재명 이른바 그런 분들과의 갈등 구조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국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정 장관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잘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황당한 얘기죠. 그게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많은 검사들을 만나왔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말들이 그런 오해가 나왔는지 얘를 갖다 지금 조사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게 사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하게 부인하는 듯 했지만 내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그런 말들이 전해졌는지 오해가 나왔는지 라는 말도 했습니다. SNS에도 정 장관은 입장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당한 음모론 공소 취소 말한 사실 없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검찰개혁 담론의 부적절한 주장, 공론장을 분열 갈등에 빠뜨렸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씨 방송에서는 탄핵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보더니 했네 했어. 사실을 조사하는 게 어색하다니. 보통 범죄자들은 들키면 당황스러워한다. 한 전 대표는 김어준 씨 말이 사실일 거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정성호 장관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어준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음모론을 편 겁니까? 김문수 씨 방송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대통령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정확한 거는 선을 넘는 발언들이 가정을 전제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디서요? 아니 아까 그 장희수 MBC 기자도 단독 보도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요? 네 그렇죠. 김원식 방송에서 그다음에 KBS 홍사훈 전 기자도 사실이라면 뭐 탄핵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발언들이 가정을 전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는 건 그냥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예. 상당한 이례적인 심각한 저긴데요. 문제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진영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같은 편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지해왔던,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서 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또 거기에 올라타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속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어제 송호성 원내대표도 그렇고 말을 보태면서 뭐 마치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그동안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뭐 음모론이라고만 다 얘기하다가 이것은 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장혜수 기자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기자는 취재원을 확실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확하게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최측근이면서 고위공직자라고만 얘기하지 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은 보호하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야지 그 기사의 신빙성, 단독 보도라고 하는 것의 신빙성은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호 장관인지 아닌지 밝혀라. 그렇죠. 근데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후속적으로 뭐 그날 3월 11일 밤에 아침에 그 얘기하고 저녁 때도 딱히 뭔가 증거는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 소위 뭐 찌라시 수준의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국무회의 없었다라고 한 건에 대해서 막 시민단체가 고발했잖아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김민석 총리가 난 뭐 처벌 불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또 거래설이 또 예.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요 한 문제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몇 차례가 지금 쌓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당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첨예하게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런 건도 있죠. KTV 건도 있죠. 총리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당대회 때까지 이어지는 합당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파워게임의 한 플레이어로 지금 등장을 해서 뭔가 좌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이렇게 무책임한 이슈 던지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누군지 일단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단독 보도를 빙자한 무책임한 의혹의 남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사를 이렇게 씁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취재원은 보호하지만 적어도 누가 얘기를 했다. 그것도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위를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거나 네. 누구였다거나 그런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의심받을 약간 찔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검찰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비토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문정 검사장이 흘린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제 짐작이니까. 그런데 본인 문자 메시지는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고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급 고위 인사라면 이문정 검사장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 의혹만 뿌려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